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사실 안 하면 그게 손해인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습니다. 네. 내가 지금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비교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와, 이거 거의 미쳤다 이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흑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를 왔냐면요, 저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는 세무사님이 있거든요. 그 세무사님을 한번 뵈러 제가 왔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해난 세무에게 안원영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떻게 만났었죠, 처음에? 제가 이제 흑돈이 강의 들으러 제가 갔었어요. 세무사님이 제 강의를 듣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찌됐건 수강생으로 만나서 이제 쭉 있었는데, 보통 세무사님은 어떤 거 위주로 좀 하세요? 저희는 이제 부동산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신축도 하고 매매 사업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사실은 사업이나 부동산 관련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러면 세무사님한테 거의 딱 아닌가요? 찾아주세요. 그리고 완전 진짜 극초보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개인 매매 사업자가 뭔지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매매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매매 사업자를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을 우선 하셔야 되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우리 개인들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되는 그런 분들을 매매 사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에 많이들 개인 매매 사업자로 이제 부동산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주택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이랑 토지. 주택이랑 토지.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정책 중에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대출도 규제가 있지만 세법적으로 규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우선 매매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주택을 사고 좀 단기에 매매를 하더라도 단기 양도소득세율 중과인 70%나 60%의 중과세율을 먹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요. 지금은 서울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사고 1년 내 혹은 2년 내 판매하더라도 중과세율을 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매매 사업자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정책에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이번에 확대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확대가 됐죠? 서울 전 지역은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경기도 일부 과천이라든지 이런 급지가 좀 괜찮은 곳들은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매매 사업자의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줄래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매매 사업자가 가지는 강점은 단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양도세로 계산할 때보다 비용 처리할 항목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매매 사업자로 하시게 되면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았던 대출,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그리고 인테리어들도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임장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럼 밥 먹고 차비 쓰고 기름값 쓰고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부동산을 보러 가기 위해서 임장했던 비용들은 다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용 처리가 늘어나고 실질 세율이 비사업자의 단기 세율보다는 훨씬 더 절세될 확률이 높은 거네요? 맞아요. 내가 이제 흑도님 동네 부자? 동네 부자는 아니고 아닙니다. 채널 이름이 동네 부자 흑도이긴 한데, 이렇게 강의도 들으시고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사실 안 하면 그게 손해인 것 같아요. 무조건 하는 게 유리하신 것 같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꼭 짚어주고 싶은 게, 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들을 아예 계산하지 않고 투자를 해요. 정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동산을 이번에 한 해 동안 여러 개의 부동산을 판매하게 되면 이걸 다 합산과세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합산과세가 되고 내가 받았던 소득 금액이 높아질수록 나한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겸업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 근로소득자가 매매 사업자를 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기존의 소득하고 합산 과세되니까 세율이 올라가고 연간 2천만 원까지 물론 공제가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강보험료가 또 부과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보통을 했었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양도세로 납부를 하는 분들은 세금이 엄청 많이 납부를 할 건데, 매매 사업자라고 사업자만 냈다고 세금을 좀 적게 내면 이건 조금 사실 불합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비교과세라는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비교과세는 내가 다주택자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판매하게 됐을 때 양도세랑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비교과세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한 주택만 사고 팔고 하시면 비교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거의 미쳤다 이거.
이게 법 조항하고 이런 거랑 연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를 보시면 그 1항에 비교과세가 되는 주택들 혹은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분양권, 그리고 미등기 자산,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마지막으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비교과세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 64조 1항에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는 내용이 밑에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비교과세를 하는 그런 주택들은 주택매매 차익의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7항에 들어가 있고, 그 7항 1호에 보면 1세대 2주택을 중과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한 개 보유한 경우 중과를 한다. 3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중과를 한다. 마지막으로 4호에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를 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 무주택자, 그러니까 이제 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기가 막히네. 무주택자가 이제 경매로 취득을 해서 개인 매매 사업자로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는 아직도 유효한 거네요. 가능합니다. 요즘에 수도권, 특히 규제 지역에 있는 특히나 서울 아파트를 개인 매매 사업자로 투자하는 거는 오히려 역발상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괜찮습니다. 세무사님, 혹시 또 뭐 추가로 얘기하실 거 있나요? 우선 매매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사업자를 내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사업자 빨리 내시고 내가 앞으로 발생하는 임장 비용도 비용 처리 받으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사업자를 좀 빨리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세무사님, 저 진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매매 사업자를 내서 우리가 사고 팔고 행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개수가 엄청 많으면 상관없는데 거의 뭐 1년에 한 채도 사고 파는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과세청에서 네가 매매 사업자를 냈지만 실제로 1년에 하나조차도 사고 팔고를 안 했는데 네가 무슨 매매 사업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했지만 양도세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경매 낙찰 하나 받아서 당장 뭐 1년 내에 하나를 처분하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면 폐업을 하신다던가, 나 이번에 매매 차익 받은 것만 하고 좀 하긴 힘들어 라고 하시면 사실 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거의 무조건 추징 당해요? 어때요? 사실 그 부분에서 추징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없었는데 실제로 내 주변이 그렇지 않은 것이 누군가는 추징이 되는 사례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매매 사업자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저는 좀 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결론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세무 대리인과 상담을 충분히 받아서. 맞아요. 뭐 그렇게 되면 뭐 판례와 뭐 예규 뭐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추징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판례 예규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세무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게 보면은 한 과세 기간에, 그러니까 즉 6개월 동안 한 개 이상 매수, 2개 이상 매도를 하면 매매 사업자다라고 지침이 좀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말 그대로 세무서에서 말하는 지침일 뿐 법령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넌 매매 사업자가 아니야 라고 세무서에서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매매 사업자지 어쩔 수 없이 못 판 부분은 좀 있었던 거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람이 일부러 하나만 팔고 폐업했거나 하나를 취득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임대를 주다가 판매를 했다고 해서 꼭 너는 매매 사업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더라도 이게 갑자기 뭐 세금 추징 당하고 그러면은 진짜 너무 황당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이제 잘 하시는 세무사님들이랑 잘 상의를 하시면서 하는 그 잘 하시는 세무사님이 여기 있는 분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그 동네부자 흑도 채널에 세무사님 제가 처음 모셔서 네. 이렇게 촬영을 한 케이스인데 네. 계속 좀 시리즈로 나가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네. 좀 프리하게 질문도 하고 네. 좀 상담도 하고 네. 기장 계약도 좀 하고 예, 좋죠. 그럼 네. 서로서로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흑도님 통해서 편하게 구독자분들 저희끼리 비밀 암호를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암호를 얘기하면 흑도를 통해서 왔다 뭐 이런 그렇죠. 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이거 합시다. 복숭아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복숭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지금 채널 통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은 제가 편하게 좀 상담을 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고 저랑 같이 투자 잘 해볼. 저도 투자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1편이긴 한데 네. 너무나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맞는 그런 핵심 꿀팁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안원영 세무사님하고 함께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강제로 함께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동네부자 흑도 안원영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